자, 잠깐만요. 위원장도 잠깐 3분간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동의합니다. 네.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일반적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부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상황에 동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못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 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됐습니다. 걸로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 11조 기억하실 거고 헌법 84조 기억하실 겁니다. 자,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한 대행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죠. 자,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직이 파면됐고 대통령 권한이 파면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현상 유지만 필요한 것만, 필수 불가결한 것만 대행이 그 역할을 해라. 안 그러면 국가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처장님? 조금 전에 헌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일반론에는 동의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위헌이고 이번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지금 우리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만 저희가 지금 부칙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쟁점 모두 다 인용돼서 40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현재 대통령은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현재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아파서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된 상태입니까?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이 돼서 지금 직위에서 이제 물러난 상태입니다. 예, 파면된 상태죠.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또 헌법 위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군인을 동원하고, 총을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있지만 법관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인용돼서 대통령은 파면된 겁니다. 이런 대통령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국민들께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봐왔던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일 뿐,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 대행일 뿐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불비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니까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파면된 다음에. 그런데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혹시나 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그만 좀 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조인의 길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친구 화면된 윤석열을 돕는 일을 안 하는 일이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거예요. 네, 정리하시죠. 6년간 헌법재판관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사퇴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도대체? 자, 오늘 이 헌법재판소법은 명백하게 헌법에 의배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도 입법부에서 추천하고 사법부에서 추천하고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9분이 구성이 됩니다. 3분씩.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유고시에는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법 아닙니까, 이게?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또 탄핵 남발, 이제 30번째 오늘 올라가죠. 이렇게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것조차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 치셨지만 여러분들이 자행하고 있는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여러분들 6월 3일 날 엄정히 국민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은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이 정신을 더 못 문제 한 명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